안녕하세요. 엉초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잘 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회사가 제일 시원하죠. 네, 회사로 피서 온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 화장실에는 공지사항이나 명언 같은 게 이렇게 앞에 적혀 있습니다. 뭐, 뻔한 이야기들이 주로 적혀 있는데 가끔은 뭐 이렇게 그 시기에 맞게 인상 깊은 뭐 그런 말들이 이렇게 적혀 있곤 합니다. 그걸 읽는 재미가 이제 쏠쏠하죠. 오늘은 최근 화장실 명언 가운데 제일 인상 깊었던 글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입니다. 어, 많이 들어본 말들이니까 뭐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실에 적혀 있던 말은 빅터 프랭클의 글이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네, 여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자극, 반응, 공간, 선택, 자유와 힘 이런 말들이죠. 구글링 해보니까 그 뒤에 이런 말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 안에는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홀로코스트에서의 경험을 적은 책이고요. 어,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는 그런 여정이 적혀 있는 글입니다. 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이고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그리고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입니다. 한 3년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홀로코스트에서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그런 통찰을 통해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 치료 이론도 창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빈의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이은 정신요법의 3대 제3학파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먼저 로고 테라피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로고라는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것이고요. 로고 테라피는 의미를 통한 치료라는 뜻입니다. 핵심 개념은 삶의 의미가 인간 존재의 핵심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외부의 상황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반응의 선택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에 사용되는데 모든 행위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책 속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지 발명되는 것이 아니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의미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건 모르건 삶 속에는 본디 의미가 있다.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왜 그렇게 의미가 깊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최근에 날도 덥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즉각적인 반응을 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 책을 딱 읽고, 아니, 그 글을 딱 읽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책은 실제로는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생존 전략 같은 의미이고, 로고테라피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또 어떻게 의미를 찾고 살아갈 거냐 뭐 하는 뭐 그런 생존 전략 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종이 살아남기 위해서 좀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즉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반응이죠. 뭐 분노, 실망, 공포, 뭐 탐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없거나 짧으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좀 살아남기에 유리한 그런 좀 동물적인 반응이다. 뭐 도마뱀의 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는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응으로는 인간관계나 세상에서 잘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의 다른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수용소의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제 희망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사람들. 우리가 희망을 놓게 되면 삶의 의미가 없고 무기력해지죠. 이런 사람들은 몇 주 만에 죽기도 했다라고 책에는 적혀 있고요. 보통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심리 상태는 방어 기제를 펼칩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모욕적인 상황에 마비가 된다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변해버리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의미를 붙잡고 인간 존엄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하는 것들을 이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창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개개인의 특별한 경험들, 그리고 본인이 만든 어떤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사랑이나 뭐 예술에 대한 뭐 경험, 그 다음에 병이나 역경이나 상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떤 태도로 살아나갈 것이냐, 의지의 문제이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는 우리의 인간이 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식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의지, 신념, 가치, 뭐 경험 이런 것들이 그 사이의 공간에 우리를 인간이게 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식적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how to에 해당하는 것이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가치를 지키고 성장으로 이끄는 그런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훨씬 편하게 살아남을 수 있지만 삶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투자에서는 뭐 어떠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투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자나 이런 자본주의 금융 메커니즘은 대단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야생 생활의 그런 본능적인 대응을 통해서는 100에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그 무의식과 이 본능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투자를 하는 삶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손실 회피, 손실이 나면 감정이 2배로 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들고 갑니다. 손절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 이건 뭐 지금처럼 막 떨어질 때는 같이 팔고 싶죠. 옆에도 다 손해 보니까. 그리고 다 올라갈 때는 사고 싶습니다. 뭐 포모 같은 뭐 그런 것들이죠. 남들 살 때 사고 남들 팔 때 팔면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 뒤에 이제 워렌 버핏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워할 때는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할 때는 탐욕스러워라. 이 말은 반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조급함이 있습니다. 손실 회피는 손절 못하는 것이고요. 조급함은 조그만 이익이 오면 또 바로 팔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걸 이 2개를 다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2개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게 올라갈지도 모르고 더 떨어질지도 모르고 더 올라갈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것들에 휩쓸리게 되면 실패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항상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변동에 대해서 반응할 때 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뭐 이런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이 말은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레이 달리오는 그 감정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응할 때 뇌하부동 하지 말고 그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국내 증시는 많이 올라서 국장에 끝까지 남으셨던 분들은 좀 기쁨이 있으셨을 것 같고 미국이나 뭐 이렇게 갔던 분들은 지수는 회복했는데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투자에서의 공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잘 대응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사용된 그림이랑 글들은 제미나이하고 챗 GPT를 통해서 생성하고 그리고 찾은 자료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참 어떤 자료 만들기가 편해진 좋은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